이번 시간에는 오토콜리메이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오토콜리메이터를 이용한 진직도 측정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측정 준비 작업, 측정 방법, 눈금 읽는 방법, 측정 시 주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습실에 있는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측정할 그 장비를 지금 세팅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광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빛을 쏘게 되는 거고요. 이 빛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반사경으로 가게 되죠. 이 대물 렌즈는 이 커다란 그 렌즈입니다. 대물 렌즈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나간 빛이 반사경에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 반사면은 평면도가 0.1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 거울면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빛이 되돌아가면은 접안 렌즈에서 이 되돌아간 상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면이 실제 이 접안 렌즈 내부의 모습입니다. 접안 렌즈 내부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 요 눈금이 쭉 매겨져 있는 요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시야 눈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요 십자선이 있습니다. 요 십자선이 이제 우리가 표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이 표선이 반사경을 통해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정반의 이 면의 진직도, 이 면의 진직 상태에 따라서 이 표선은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 바뀐 요 양을 요 접안경 시야의 눈금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딤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정반의 상태에 따라서 이 눈금 선이 계속 바뀐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딤블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요 딤블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요 표선이 아래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된 양을 여기 있는 요 눈금을 통해서 읽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제 자를 설치한 이유는 이 반사경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 일직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철제 자를 설치했고요. 이 철제 자와 이 정반이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블럭을 이용해서 정반을 고정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측정을 위해서 측정기를 설치한 상태고, 또 오토콜리메이터 전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측정뿐만 아니고 모든 측정에서는 측정물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공작물, 그 다음에 측정기,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청결을 하는 것이 좋고요. 깨끗이 닦은 다음에 반사경이 일정한 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철제 자를 측정할 위치에다가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그네틱 블럭을 이용해서 철제 자와 정반 사이를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을 처음 측정할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이제 정반상에서의 측정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토콜리메터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먼저 광원이 있어야 빛을 투사하고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조명을 켠 다음에 이 투사된 빛이 저 반사경에서 맞고 되돌아오는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콜리미터와 저 반사경이 같은 축선상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반사경에 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토콜리미터를 회전을 시켜서 정이 상에 들어오는 위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상을 찾은 다음에 회전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그 표선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물 렌즈를 돌려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오토콜리메이터는 지금처럼 수평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이 편한가, 이렇게 보는 것이 편한가,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위치를 바꿔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반사경이 측정을 하는 동안에 반사경에서 반사된 상이 전부 다 이 저반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위치, 그 다음에 끝 위치, 이 측정 구간 전체를 측정하는 동안에 빛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위치에다 놓고 상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저 정반의 경사 각도만큼 측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딤블을 돌려서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측정기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대물 렌즈를 통해서 나간 상이 반사경을 통해서 되돌아올 수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사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반사상이 없으면 측정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반사상을 찾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오토콜리메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A는 반사된 빛이 대물 렌즈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만약에 반사경에서 되돌아온 상이 일부만 보일 경우는 이 B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사경과 광축이 일치하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이제 반사상을 찾아서 오토콜리메터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지금 저반경 시야는 이 눈금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십자선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십자선, 우리가 표선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표선이 보이질 않는데 이 표선은 대물 렌즈가 초점이 잘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대물 렌즈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선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물 렌즈의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물 렌즈의 초점은 지금 이 부분의 경통을
이 경통을 회전시켜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경통을 회전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지금 저반경 내부에서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저반경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십자선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는 초점이 맞았기 때문에 여기 십자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대물렌즈에 경통을 회전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은 여기에 십자선이 없습니다. 없지만 회전을 시키면 십자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부분을 세팅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측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측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전관의 진직도 측정을 위해서는 반사경을 철제 자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일정한 간격이라는 것은 이 반사경 밑면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반사경은 거리가 105mm이기 때문에 105mm씩 10구간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제 측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위치에 놓고 그 위치에 눈굼감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기록을 하고 또 두 번째 위치로 옮기고 그 값을 또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위치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값을 기록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사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105mm 간격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철제자에 밀착을 시켜서 그 반사경이 자로부터 떨어져서 반사상이 대물렌즈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이 오토콜리메이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사경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측정하는 동안에 이 측정기를, 그러니까 오토콜리메이터를 건드려서 이 오토콜리메이터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그만큼 이제 측정 오차가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동안에 측정기에 기대거나 또는 측정기를 건드려서 측정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직접 반사경을 이동시키고 또 눈금을 읽고 기록을 하고 이것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별로 측정을 한다면은 한 사람은 측정을 하고 한 사람은 반사경을 이동시키고 또 한 사람은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측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측정 값을 읽을 때 그 저반경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딤블을 돌려서 측정 값을 읽어준다고 했는데, 딤블을 돌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눈금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되는 눈금만큼 또 저반경 내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저반경 눈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딤블을 돌린 것만큼 이 저반경이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서 값이 변하게 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값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십자선은 여기 있는데 이 눈금이 변화가 있죠. 근데 여기 이 상태를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좌표를 설정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수평선, 이 수평선은 Y축 방향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수직선, 이것은 X방향의 변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직선의 변화와 수평선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작기계 베드면인데 이 베드면의 위쪽의 진직도도 측정을 하고 측면의 진직도도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윗면의 진직도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 반사경이 Z축을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Y축 방향의 변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드의 윗면의 진직도를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수평선이 Y방향으로 움직이는 값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배드의 측면의 진직도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이 측면이 Z축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X축 방향으로 변화량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수직선에 있는 이 선이 X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화량을 읽어서 이쪽 측면의 진직도를 측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오토콜리메타의 규격을 볼 때 거기 X, Y 방향을 동시에 측정한다는 그 표시가 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 의미가 여기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X와 Y 방향 두 방향을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쪽 방향 수평선의 변이값, 이쪽 X방향은 수직선의 변이값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반의 윗면을 측정할 때는 Z축을 따라 Y축의 변화량, 다시 말해서 수평선의 변화량을 읽어내야 되고 옆면을 측정할 경우에는 X축의 변화량, 즉 수직선의 X방향 변화량을 읽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반에 철제 자를 설치하고 진직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때 수평선이 아니고 수직선의 변화를 측정했다면 실제로는 어떤 값을 측정하는 것이 될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 측정값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기준선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측정하는 위치의 값은 첫 번째 위치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변화량을 읽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 위치에서 지금 우리는 정반의 윗면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직 방향의 선은 무시하고 이 수평 방향의 선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에서 이 눈금, 여기 있는 이 눈금 어디엔가 기준을 맞춰서 그 값을 정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뭐 0일 필요도 없고 여기 있어도 관계없고 여기 이 위치여도 되고 여기 이 위치 아니면은 뭐 또 이 위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위치여도 상관이 없고 또는 이 위치여도 상관이 없고 어느 위치든
한 위치를 정해서 이 수평선을 맞춥니다. 이게 수평선이고 지금 요것이 시야 눈금이고 우리는 이때에 요 수평선을 맞춰 놓은 다음에 이 값을 읽어 드립니다. 이 값이 얼마냐 하면 25.3초.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측정기 규격을 볼 때 한눈금이 0.5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눈금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0.5초가 되니까 두 눈금은 1초가 되고 여기가 25초고 여기가 25.5초, 26초가 되는데 25.5초는 안 되고 25초는 넘어서 25.3초라고 읽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맞췄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위치에서 일금 값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경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각 위치에서 값을 읽는데 두 번째 위치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두 번째 위치로 반사경을 옮기고 반사된 상을 읽었더니 지금 십자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시작 위치에서 기준을 삼았던 선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첫 번째 위치하고 두 번째 위치의 차이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딤불값은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25.3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딤불을 조정을 해서 요 십자선이 처음 시작 위치의 기준점 여기로 가도록 이렇게 맞춰 놓는 것이죠. 일치되도록 이렇게 맞춰 놓고 그때의 딤불의 일근값을 보면 40.8초가 됩니다. 요만큼 차이가 난 것이 요 차이값이 얼마인지를 이 딤불을 움직여서 십자선을 처음 위치하고 맞춘 다음에 그 값을 읽어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각각 딤불을 조정해서 이 십자선을 처음 시작한 위치에 그 선에 맞춘 다음에 그렇게 된 그 위치에서의 이 딤불 값을 계속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구간별 측정값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측정의 기준값은 처음 측정 위치, 처음 측정 시작 위치의 일금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상대값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반드시 0일 필요가 없고 내가 정한 어느 위치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은 딤불의 눈금을 시작 위치에서 기록을 한 다음에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장의 측정 구간에서 나타난 표선을 딤불을 돌려서 시작 위치에 맞춘 다음에 딤불의 눈금값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시작 위치에서 정한 그 선으로 수평선을 딤불을 돌려서 맞춘 다음에 일치되면 딤불의 눈금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딤불이 있는데 이 값을 읽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딤불의 한 눈금은 0.5초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지금 3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지났고 30.5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0.2초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금은 여기가 35초, 그 다음에 여기가 36, 37초인데 37초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6.9초 이 정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눈금은 여기가 30초입니다. 그리고 31, 32, 33초가 지났고 33.5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3.2초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4, 5, 6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눈금 읽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측정 시의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표선에 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사경에 뭐가 무슨 것으로 생각하고 반사경을 손으로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물렌즈에 경통을 돌려서 십자선을 선명하게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반사경은 만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을 할 때 오토콜리메이터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만지거나 기대면 기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측정기에는 손을 대지 않고 눈으로만 만져주시고 딤불만 가볍게 돌려주면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측정하는 과정에서 잠시의 부주의로 인해서 측정기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기를 건드리면 지금까지 측정했던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손으로 저렇게 건드려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딤불을 돌리러 갈 때도 항상 주의해서 안전하게 돌려줘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측정 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 측정한 값을 가지고 진직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